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사 13, 14, 결사 1, 2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본사 13이 선인을 찾으려 단혈에 머물러 살까 까지가 본사 13, 5월 장천의 백설은 무슨 일인가가 본사 14,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가 결사 1, 그 다음 마지막까지가 결사 2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지금까지의 강의보다 한 10분 정도는 더 길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면 좋겠고요. 진주관이 어디냐면은 진주관이 삼척이야.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지도 한 번 더 볼까? 여기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지나서 삼척까지 내려온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삼척에 있는 죽서루, 50천 날인물이, 50천이 거기에 있는 그 뭐냐, 강 이름인 거지. 응. 강 내려간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고 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태백산 그림자라는 것은 태백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동해로 담아 가고 있다. 근데 이게 내가 가능만 하다면 차라리 한강의 목멱, 목멱이 이 서울 남산이거든. 그러니까 가능하지는 않지만 태백산 그림자를 누구한테 담아서 보내고 싶냐면은 임금님한테. 그러니까 한강으로 얘가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동해로 담아가고 있지만 한강으로도 담아가면 참 좋을 텐데. 닿았으면. 이 부분이 연군 지정을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슬림이 이 부분이 좀 이제 좀 중요해. 이 무슨 부분이냐면 왕의 일정, 왕이 내린 일정은 유한하다. 왕의 일정, 왕이 나에게 준 책임은 한계가 있고 풍경은 슬은 싫다, 미는 밉다. 근데 못 슬미니라고 하면은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다. 뭐를? 풍경을.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유교적 가치관과 얘가 도교적 가치관이 지금 다시 충돌했는데 이 충돌 상황에서 누가 더 괜찮냐면 유교적인 것은 한계가 있고 풍경은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도교 사상이 살짝 더 앞서고 있는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유해도 하도할샤, 유해는 깊은 생각, 고민을 얘기하죠. 하도할샤, 객수도 둘 데 없다. 객수 할 때 이 객은 이 손님 객자지. 그러니까 내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을 얘기해. 다른 지역에서 느끼는 근심, 쓸쓸함. 그러니까 고향 떠나서 느끼는 쓸쓸함. 이것도 둘 데 없다. 참 이런 게 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보통 객수라는 말은 누구한테서 많이 쓰냐면 나그네한테 많이 써. 떠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자의 입장이 기행문. 화자가 지금 여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느끼는 그 쓸쓸함을 지금 느끼고 있고, 깊은 생각과 고민은 하도 할시야 많기도 많다. 그런 의미. 그러면 이 깊은 생각과 고민은 무엇이냐? 바로 윗줄에 있는 이거예요. 얘와 얘의 싸움. 유교적 책임감과 도교적 어떤 욕망 사이의 깊은 갈등. 이게 지금 생각으로 연결돼서 생각이 참 많아진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사를 띄워내어. 선. 신선 선자 나왔죠? 얘는 뗏목 사자다. 그래서 신선의 뗏목을 띄워내어 두우로 향할까. 이 북두성. 북두성. 그 다음에 여기는 견우성. 여기서 이제 두우를 따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신선의 세계겠지. 뗏목 타고 신선의 세계인 저 별로 떠나고 싶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향하다. 향해서 갈까. 또는 선인을 찾으려 단혈에 머물러 볼 것인가. 이때 선인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선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영랑 사인. 이 친구들을 찾으려 이곳에 이 단열은 지명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여기도 선, 여기도 선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도 선, 여기도 선. 지금 약간 위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도교 사상이 뭔가 마음속에서 도교 사상이 더 앞섰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거야. 뭐냐? 진짜 자연 속으로 떠나버릴까? 튀튀? 자연으로 튀튀? 할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유교적인 소임을 내려놓고, 관찰사 이런 거 내려놓고 그냥 자연 안에서 행복하게 그냥 살 것이냐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화자의 가치관적 방황이다. 강원도 애들 잘 다스리라고 관찰사 시켜놨더니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졸라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 도교적 세계로 훅 떠나버리고 싶은 욕망. 이거랑 임금의 명을 수행하는 유교적 책임. 근데 현재 얘보다는 얘가 더 앞서고 있는 그런 식의 방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본사 13에서는 죽소르에서 느끼는 객수, 근심, 이런 것들. 지금 내적 갈등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 거다.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다. 본사 14로 갑니다. 마지막 본사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자, 천근을 못 내보아. 그러니까 하늘의 끝. 음, 음. 그래서 하늘의 끝을 못 내보아는 무슨 의미냐면 좀 의역이 필요한데 끝내보지 못했다. 끝내보지 못하고 망향정에 올랐다. 망향정은 울진에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울진은 경상북도거든. 여기 삼척 밑에 울진이야.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지금 정철이. 현대 기준으로 따지면 경상북도까지 내려왔다. 꼭 방향성이 화랑 찾아서 꼭 경주까지 갈 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저기까지는 가지 않고. 방향성에서도 약간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자, 마양정에 올랐더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바다의 바깥은 하늘인데 그럼 하늘의 바깥은 무엇인고? 우주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얘는 혼자 멍하니 생각 중이야. 멍하니 생각하는 중. 근데 요 안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요렇게 대구, 연세, 서리가 다 들어있어. 요거 두 개는 대구법이고 그 다음에 하늘과 하늘이 꼬리를 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쇄법이라고 부르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다 이게 연쇄법이야. 그 다음에 서리법 무엇인고?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진짜 물어보는 건 아니지. 그냥 혼잣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 연쇄, 서리법이 한꺼번에 사용되고 있는 시적 표현이다. 자, 그래서 망향전에 올라서 울진 망향전에 올라가서 어디를 보고 있냐? 바다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가뜩이나 노한 고래, 열받은 고래가 있는데 누가 놀래킨 거야? 음. 그러니까 고래가 날뛰고 있다라고 표현한 게 무엇이냐? 지금 거칠고 성난 파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고래도 역시 뭐냐 은유법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관념이 파도인데 매우 거친 파도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굴고 있구나. 어지러이 굴고 있는 주체는 고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심하고 거친 파도. 그러니까 이제 시적 화자의 어떤 심란함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은산을 꺾어내요. 은산은 은으로 만든 산을 꺾어내요. 깎아내든 꺾어내든 어쨌든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육합은 도교적 단어다. 천지를 이야기하는 동서남북 상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은산을 깎아내가지고 천지에다가 날리는데 그러니까 엄청 그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도 장관이다라는 이야기지. 음이 막 반짝반짝 이렇게 날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라는 뜻이고 5월 장천은 끝없는 넓은 하늘. 시작할 때 3월이었는데 벌써 5월까지 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2달 동안 놀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관찰사로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치? 자, 그래서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의 날이고 5월 장천의 백설은 무슨 일인가? 백설, 흰, 눈.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파도가 원관념이 되는 은유법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흰 눈은 무슨 일인가? 이걸 좀 더 요약하면은 웬 5월에 눈이 와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본사 14 망향정에서 본 파도의 장관 매우 큰 파도를 보면서 약간은 심란해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결사로 들어간다. 잠깐 사이에 밤에 들어갔다. 잠깐 사이에 밤에 들어가서
풍랑이 조용해졌다. 풍랑 파도지. 파도가 조용해졌거늘 부상지척의 명어를 기다린다. 부상 가까이에서. 부상의 가까이에서. 근데 부상은 뭘 의미하는 단어냐면 이게 해가 뜨는 동쪽 바다에 있다는 전설의 나무야. 동쪽 바다 밑에 있다는 전설의 나무. 무슨 뜻이냐? 동쪽 바다를 보면은 항상 똑같은 곳에서 해가 뜨잖아. 응. 그 밑에 나무가 하나 있을 거라는 거야. 응. 어, 잘 그렸는데 얘가 바로 부상이다. 부상. 그러니까 결국 부상이 뜻하는 것은 그냥 바다예요, 바다. 동쪽 바다. 그래서 동쪽 바다 가까이에서 동쪽 바다 가까이에서 명월을 기다린다. 밝은 달을 기다리는데 이 달도 임금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달을 기다린다. 밝은 달을 기다리고 있다. 서광천장이 보이는 듯 싶는구나. 서광천장 이라는 것도 소동파의 시에서 인용한 것이다. 소동파 시인, 이백 시인이랑 자꾸 또이또이 먹으려고 한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거는 소동파의 중추명을 그러니까 중추명월이라는 거는 가을의 한복판에 밝은 달이라는 뜻이지.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 서광천장 생백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서광은 상서로운 빛, 상서로운 빛이 천길에 이어져 쫙 있다라는 얘기야. 빛이 쫙 잘 안 보이네. 어쨌든 굳이 좀 그려줘 볼까? 이 음, 암흑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빛이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야. 상서로운 빛이 천길, 쫙 가고 있는 모습. 자, 그 모습이 마치 자라나다. 누가? 백호가. 강백호요? 아니죠. 예, 이 백호는 부처님 미간에 자라는 털이에요. 네, 털이요. 여러분, 부처님 상 보면, 부처님 이렇게 그려드려서 좀 죄송한데, 부처님 상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꼭 뭔가 하나 박혀 있죠. 네, 요게 백호야. 사실은 털이라고, 그게. 음. 근데, 왜 저거를 털 한 가닥으로 표현 안 하고 저렇게 점으로 표현하냐면, 이게 거기서 빛이 난대요. 여기에서 빛이 나와서 극락세계를 비춘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빔이 나와서 극락세계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 부처님의 은혜가 저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소동파의 중추명월에서는 상서로운 빛, 그러니까 명월, 밝은 달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저 달을 보고 다시 정철도 명월, 밝은 달을 보면서 서광천장을 얘기했다고, 여기. 상서로운 빛이 천길에 비치고 있다. 뭐야. 상서로운 빛이 천길에 비치고 있다.
성스러운 빛이 천기를 비치는 것이 보이는 듯 하다가 숨는구나. 현재 잘 보이는 상황, 안 보이는 상황? 달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가려졌다가 하는 상황.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달을 가리고 있는 것도 구름이겠죠. 그러니까 달이 자꾸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임금님의 그 밝은 임금님을 보고 싶은데 그 서방천장이 보이는 것 같다가 자꾸 숨으니까 기분이 별로야. 그래서 주렴을 고쳐 걷고 주렴을 다시 걷고 걷어내고 주렴은 뭐냐면 구슬로 만든 발, 이 발이 풋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이거 약간 세대 차이 날 것 같아서 겁나는데 옛날 중국집에 가면 되게 이렇게 구슬 여러 개로 된 이렇게 약간 버티컬 같은 거를 안 하고 구슬이 졸라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걸로 문 앞을 가려놨어. 응.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들어갈 때 촥 하고 걷고 들어가. 응. 저걸 걷으면 구슬 여러 개가 부딪히면서 나무 구슬이 부딪히면서 촥 하는 소리가 나요. 촥. 응. 그게 구슬로 만든 발이야. 졸라 아무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자, 그래서 주름을 다시 걷어내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나왔다, 뭐 문 밖을 나섰다, 뭐 이런 의미야. 그 다음에 옷게, 옷같이 고운 돌, 옷같이 고운 돌을 다시 쓸어내리며 뭘 하고 있냐? 계명성, 금성이다. 샛별이라고 부르죠. 샛별. 그러니까 샛별은 이제 되게 새벽에 보인다고 하지. 그 금성 샛별이 돋도록. 그러니까 샛별이 돋다. 그 말은 이제 올라오다. 샛별이 뜰 때까지. 샛별이 뜰 때까지 곧게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자, 한마디로 달을 보고 싶어서 밤 샜다는 얘기야. 새벽까지. 여기까지. 새벽까지 잠 안 자고 뻐김. 뭐 하려고? 조금이라도 달빛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자, 근데 이 꼿꼿하게 앉아있는 요 자세 또한 뭘 의미하냐면 화자 삶의 마음가짐을 얘기해요. 이왕이면은 수그려서 있는 게 아니라 꼿꼿하게 앉아있겠다는 건데 선생님이 맨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 굉장히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겠다 뭐 이런 굉장히 꼿꼿한 사람이거든. 그러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여기에다가 곧게 앉아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드디어 시적화자한테 광명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쫙 이제 가리고 있었던 구름이 걷히면서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주셨는가? 이 백은 하얀 흰 연꽃. 이게 뭐냐? 달이다, 달. 이게 뭐냐? 임금님의 은혜. 그래서 진짜 잠도 안 자고 버티면서 달을 보려고 씨름했더니 결국 쫙 거치면서 그 위에 볼 수 있는 서광천장. 서광천장.
백년아 한 가지 이 같은 원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년아 한 가지를 누가 보내주셨는가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도 좋은 세계, 이렇게도 좋은 좋은 세계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 남들에게도 다 보여주고 싶구나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남들에게 할 때 이 남이 결국 백성들이다. 그러면 일이 좋은 세계는 바로 위에 있는 이 백년화 한 가지 이 서방천장이 숨어 있다가 쫙 나온 이 달빛 결국 임금님의 은혜. 그러니까 임금님의 은혜, 이렇게도 좋은 임금님의 은혜를 누구한테도 다 공유하고 싶다, 백성에게도 다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선정에 대한 포부, 다시 유교보이로 조금 돌아왔어요. 정신을 살짝 차렸어요. 유교보이로 다시 컴백하는 중.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 왜냐? 이 유하주라는 건 뭐냐면 신선이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신선이니까 본인이 마시는 술이 곧 유하주다라는 뜻이지. 유하주를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달한테 뭔가를 물어봤다라는 이야기야. 뭘 물어봤냐?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그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제 진짜 막 신선들이 어디 갔는지 이제 막 거의 막바지까지 물어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야. 그래서 영웅은 이태백. 이태백은 어디 갔느냐? 왜냐? 이태백이 신선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신선은 어디 갔느냐? 아직도 그 신선의 뒤를 쫓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선, 영랑 멤버 4명. 그 이들이 누구란 말이냐? 누구건 누구야? 신선이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유하주 요 부분이 또 선정에 대한 포부와 바로 맞물려서 다시 화자의 개인적 욕망, 도교적 욕망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갈등. 아무나 만나보아 옛 기별을 좀 물어보고자 하니 아무나 만나봐서 옛 소식 묻자 하니 신선이 살고 있는 동해, 신선이 살고 있는 산 동해. 그러니까 저 멀리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있어서 갈 길이 멀고도 멀구나. 간다 못 간다? 못 가. 좌절했어요. 못 가. 신선 못 만나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망향정에서의 달맞이 플러스 신선적 풍류 속 근심이 느껴지고 있다. 자, 결사 2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 자, 숑근을 베어 누워. 송은 소나무 송자이기 때문에 소나무 뿌리를 베어서 누웠다. 역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소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서 낮잠을 잡니다. 풋잠을 얼핏 드니 갑자기 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몽이다. 인몽이 뭐야? 들 입자에 꿈 몽자. 꿈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또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정철은 도대체 이 시대에 액자식 구성에다가 비유, 은유, 뭐 갖가지 표현 방법을 다 쓰고 그 대단한 작가였던 거야. 꿈에 한 사람이 날 다려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의 진선이라. 황정경 한 글자를 어떻게 그릇 읽어두고 황정경 한 글자를 어쩌다가 잘못 읽어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 신선이죠. 신선의 뒤를 따르느냐? 왜 니은다는 2인칭 의문문.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은 신선인 거야. 신선. 나, 정철. 그래서 똑바로 세모 쳐놓은 거는 신선. 거꾸로 세모 쳐놓은 게 정철이야. 그러니까 그대를 내 모르냐라고 하는 요 부분의 말이 다 신선의 대사다. 요거 신선의 대사다. 신선이 정철 꿈에 찾아와서 말한 거지. 신선이 정철 시적 화자 정철의 꿈에 찾아와 말하는 상황. 자, 근데 황정경이라는 거를 잘 보면 도가의 경서죠. 그러니까 도교 사상. 신선이 옥황상제 앞에서 이 경서의 한 글자만 잘못 읽어도 그 죄로 세상에 내쳐진다는 말이 있다.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진선이라는 말은 큰 깨달음을 얻은 진짜 신선. 큰 깨달음을 얻은 리얼 신선. 신선 중에 신선. 그래서 그대를 내가 어찌 모르겠냐? 너는 윗세계에서 진짜 신선이었어. 너는 황정경 한 글자를 옥황상제 앞에서 어쩌다가 잘못 읽는 바람에 지금 인간 세계로 내쳐진 거야. 적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 자꾸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만 먹어보시오. 라고 정철에게 제안하고 있다. 정철에게 드디어 내가 얘기했지? 정철이 뭘 좋아했다고? 술. 드디어 술이 나왔어요. 왜? 관동별곡은 광원도 관찰사로서 사실 놀러 다닌다기보다는 강원도 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지 시찰하는 거지. 명분은 그래. 명분.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시찰 하기 때문에 막
그 오색 깃발도 막 나부끼면서 막 가마도 타고 다니고 막 이러고 행렬로 다닌단 말이야. 그럼 명백히 일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음주하면 돼, 안 돼? 음주 안 된다고. 그래서 정철이 술 개 좋아하는데 지금 이 긴 여정 동안 술 마셨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드디어 꿈속에서 신선이 술 한 잔 먹어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북두칠성, 북두칠성을 기울여. 무슨 말이냐? 북두칠성을 국자로 쓰고 있는 개쌉 스웨그를 보여주고 있어요. 북두칠성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돼서 국자처럼 생겼지? 이 북두칠성으로 창해수, 바닷물로 만든 심산의 술. 북두칠성으로 바닷물을 쫙 떠가지고 술로 만들어서 부어내요. 저어 먹고, 저 누구야? 아이씨. 신선. 세모를 이렇게 쳐야지. 신선. 날 먹이거늘, 정철. 먹이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 꿈속에서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술을 열심히 먹고 있다. 네. 화풍이 습습하야. 화풍이 산들산들하다라는 뜻이에요. 산들산들. 그러니까 뭔가 화창한 바람이 산들산들해서 익은 겨드랑이 익자다. 양쪽 겨. 양쪽 겨를 축혀드니 바람이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바람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양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중에 붕붕붕붕 뜨는 중. 그래서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구만리 아득하게 구만리 먼 끝없는 하늘도 그냥 잠깐이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슈퍼히어로의 능력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음,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 왜? 술 마셨잖아. 음, 지금 술 마시고 기분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한 거야.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또 이제 이 겨드랑이 사이에 바람이 들어와서 사람이 붕붕 뜨고 있는 이 장면도 소동파, 소동파의 적벽부 나오는 표현인데 우화이등선이라는 표현에서 가져온 것이다. 우화이등선은 무슨 뜻이냐? 깃털 우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날개라는 의미로 쓰거든. 날개가 생겨난다라는 뜻이야. 날개가 생겨. 이건 신선 오르다. 그래서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인용했다. 소동파의 적벽호의 인용을 한 것이다. 요 부분이죠. 화풍이 습습하야 양익을 축혀드니. 자, 그래서 이술 가져다가 사회에 고로 나누어 요 부분은 정철의 말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 개 중요함. 정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름이에요.
이 수를 가져다가 사해 양쪽 내면에 있는 바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란 뜻이야.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 억만창생은 수많은 백성. 수많은 백성을 모두 취하게 맹근, 만든. 28자를 맹가노니라고 할 때 맹가다라는 것이 만들다거든. 그래서 취하게, 수많은 백성을 모두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야 다시 만나서 또 한 잔 하자꾸나. 이게 무슨 말이냐? 수많은 백성을 취하게 만든다. 백성이 취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살기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술을 우리끼리만 먹는 것이 아니고 신선 노름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이 술을 나누어줘서 수많은 백성들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준 뒤에 그때 다시 만나서 우리 또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버리는 게 바로 애민정신이 나와버린 거야.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지. 이 관동별곡은 이 유교적 책무와 도교적 욕망이 충돌하고 있는 갈등서사다. 근데 방금 꿈에서 신선이 정철한테 와서 심지어 너 신선인 거 맞음이라고 인정해줬어. 그러면서 술을 따라서 부으면서 야 우리 같이 신선 돼서 얼른 가자. 그냥 이렇게 꼬시고 있는데 거의 넘어갈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정철이 정신을 딱 차리면서 아니야 나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임금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애민정신이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선우후락이라고 부른다. 이게 뭐냐? 먼저 나중에. 그러면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겁게 놀 것이다. 이 근심은 누구랑 관련된 것이냐? 백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먼저 백성을 위하고 나중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 먼저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여기 정철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누가? 신선이. 아, 이거 좀 헷갈리겠다. 여기에다가 요 사이에 신선이 정철의 말이 정철의 말이 끝나자 신선이 학을 타고 저 끝도 없는 공중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신선이 얘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얘는 아직 할 일이 있다니까 나 먼저 갈게. 그럼 나 먼저 갈게. 또 봐. 이러고 간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꿈이 깬 거예요. 꿈이 깬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문, 각성하다. 꿈에서 깨어났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비몽사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공중에 울려 퍼지고 있는 피리 소리, 옥쇼 소리는 옥피리, 신선이 분다는 옥피리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이거 지금 꿈에서 방금 깨서 비몽사몽하고 있는 모습이야. 자, 그 다음에 나도 잠을 깨요. 잠을 깨요.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깊이도 모르는데 그 바다의 끝 가라고 하죠. 가. 끝인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바다의 끝은, 이 바다의 끝은 정철이 계속 가고 싶어 했던 곳이야. 화자가 계속 가고 싶어 했던 곳. 신선 뗏목 타고 가고 싶어 했던 곳. 근데 지금 보니까 바다 깊이도 모르는데 끝이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으랴. 지금 화자가 계속 가고 싶어 했던 이 곳에 대해 계속 집착하겠다, 집착을 버리겠다? 집착을 조금 버리겠다. 버리겠다는 어조. 그러면서 마무리로 들어간다. 명월 역시 밝은 달빛이죠. 임금님의 은총. 임금님 은혜와 천상 만나 온 세상에 안이 비친 곳이 없구나. 안이 비치는 곳이 없구나. 임금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냐? 유교적 책임감의 승리. 관찰서로의 책무, 애민정신 같은 부분으로 나오고 있고 이 마지막을 보면 이 3, 5, 4, 3 이게 쭉 가다가도 마지막에 3, 5, 4, 3으로 끝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격가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시조는 보통 그 세 줄로 이루어지죠? 네, 3장. 한 줄을 한 장이라고 부른다. 초장, 중장, 종장. 그러면 초장 3, 4, 3, 4. 중장 3, 4, 3, 4. 종장 3, 5, 4, 3. 한번 해볼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한산섬 달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긴 칼, 큰 칼 높이 차고 깊은 씨름하는 중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런 것들이 시조야. 이해됐죠? 그래서 3, 4, 3, 4, 5, 4, 3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두 글자까지는 허용하지만 무조건 얘는 세 글자여야 한다. 무조건 얘는 세 글자여야 한다를 지켜요. 그리고 요 3, 5, 4, 3을 가사의 마지막에 집어넣은 거를 정격가사라고 불러.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마지막까지도 3, 5, 4, 3을 안 지키는 가사를 뭐라고 부르냐? 변격가사라고 불러요. 이해되지? 그래서 명월이 세 글자, 천산 만나게 다섯 글자, 안이 비친 네 글자, 대 없다, 3. 3, 5, 4, 3으로 딱 맞춰서 끝냈기 때문에 이거를 시조의 종장의 음수율, 종장 음수율을 그대로 맞춘 정격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사는 조선시대 문학 장르인 시조를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시조에 대한 형식적 계승이 이 가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